오, 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혹시 혼자 공부하고 계신가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딱 맞는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 이거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유용한 정보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그 블로그에 올라온 질문 중에서요. 니켈의 화학 당량 계산 문제. 요거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니켈 화학 당량이요. 중요하죠. 네. 이게 시험에 은근히 자주 나오는데 막상 풀려고 하면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용어도 그렇고 공식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화학 당량 계산 공식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딱 이해해서 관련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자신 있게 푸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제대로 한번 이해해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니켈 문제 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차근차근 한번 보죠. 네, 우선 문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니켈의 원자가는 2.0이고 원자량은 58.70이다. 네. 원자가 2.0, 원자량 58.70. 이때 화학 당량의 값은 이렇게 물었고 선택지가 1번 117.4, 2번 60.70, 3번 56.70, 4번 29.35 이렇게 4개가 주어졌어요. 그렇죠. 딱 보면 뭐랄까 원자가, 원자량, 화학 당량 이런 용어들이 먼저 눈에 확 들어오죠. 네, 아무래도 화학 용어들이니까요. 전기이론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런 게 툭 튀어나오면 이거 뭐지? 하고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런가요? 네, 핵심 원리만 딱 알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거든요. 아, 정말요? 다행이네요. 그럼 그 핵심이 뭔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역시 화학 당량이라는 개념, 바로 그 자체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고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알면 사실상 문제는 다 푼 거나 마찬가지죠. 아하, 화학 당량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네, 아주 간단히 말하면 화학 당량은 특정 원소의 원자량을 그 원소의 원자가로 나눈 값이에요. 아, 원자량 나누기 원자가. 일단 공식의 그 뼈대는 잡히는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원자가랑 원자량, 이 용어도 잠시만 좀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물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지적이세요. 그럼요. 원자량부터 볼까요? atomic weight라고 하죠. 말 그대로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값입니다. 상대적인 질량. 네, 기준이 있어요. 탄소 원자 중에 질량수 12짜리 있잖아요. 12C. 그놈 질량을 딱 12로 정하고 그걸 기준으로 다른 원자들이 얼마나 더 무겁냐, 가볍냐를 나타낸 상대적인 값이에요. 문제에서는 니켈 원자량이 58.70이라고 주어졌죠. 아, 예. 58.70. 그리고 원자가, valence라고 하죠. 이건 어떤 원자가 다른 원자랑 화학 결합을 할 때 내놓거나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서로 공유하는 전자의 수를 의미해요. 전자의 수, 결합할 때 쓰는. 그렇죠. 이게 그 원소가 화학 반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문제에서는 니켈 원자가를 2.0으로 딱 명확하게 줬죠. 네, 2.0이요. 이 말은 니켈 원자 하나가 반응할 때 전자 두 개랑 관련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자량은 원자 무게 같은 거고 원자가는 다른 애들이랑 결합하는 능력치 같은 거네요.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문제에서 니켈 원자가를 그냥 2라고 안 하고 2.0 이렇게 소수점까지 굳이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원자가는 정수 아닌가요? 1, 2, 3 이렇게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맞아요. 보통은 화학적으로 정수로 많이 표현하죠. 근데 문제 상황이나 아니면 특정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고 또는 여러 상태의 평균적인 원자가 개념을 나타낼 때 이렇게 소수점으로 주어지기도 해요. 아, 그럴 수도 있군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선 2.0으로 줬으니까 우린 그냥 2.0을 쓰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어진 값 그대로. 자, 그럼 이제 다시 핵심 공식으로 돌아가 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학 당량, 원자량 나누기 원자가 바로 이겁니다. 화학 당량은 원자량 나누기 원자가. 네, 이 공식 하나만 머릿속에 확실히 딱 넣어두면 이런 유형 문제는 정말 식은 죽 먹기죠. 이게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화학 당량은
원자량 나누기 원자가. 네,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니켈 원자량은 58.70이었고 원자가는 2.0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이 숫자들을 공식에 딱 맞춰서 넣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예,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화학당량 58.70 나누기 2.0 이렇게 되죠. 58.70 나누기 2.0. 네, 아주 간단한 나눗셈이죠. 뭐 계산기 쓰셔도 되고요. 이 정도는 암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58.75를 2.0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올까요? 58.75 나누기 2.0. 가만히 있어봐요. 58 나누기 2는 29고 0.70 나누기 2는 0.35니까 두 개 합치면 29.35. 맞죠? 정확합니다. 네, 결과는 29.35예요. 자, 그럼 이제 아까 봤던 선택지를 다시 볼까요? 네네. 선택지가 1번 117.4, 2번 60.70, 3번 56.70, 그리고 4번이 29.35였죠. 와, 저희가 계산한 값이랑 똑같네요. 그럼 정답은 명확하게 4번이군요. 그렇죠. 이야, 진짜 신기한데요? 공식만 제대로 알고 주어진 값만 정확히 딱 넣으니까 뭐 순식간에 답이 그냥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식을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단순히 공식만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에서 준 원자가랑 원자량 값을 헷갈리지 않고 제자리에 잘 넣는 연습, 이것도 필요해요. 아,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저도 가끔 급하게 풀다 보면 막 숫자 여러 개 나오면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엉뚱한 걸 넣을 때가 있거든요. 네. 특히 뭐 원자량 자리에 원자가 넣고 원자가 자리에 원자량 넣고 이런 실수 은근히 많이 하세요. 그렇죠. 혹시 그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같은 데서 이런 실수를 좀 줄이는 팁 같은 건 없었나요? 아니면 뭐 이 공식을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이라든지. 블로그에 구체적인 암기 팁이 있었는지는 제가 지금 바로 하기는 어렵지만요. 보통 이런 공식을 외울 때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의미요? 네, 화학당량이라는 게 결국 원자 1개의 무게, 즉 원자량을 그것이 가지는 화학적인 힘, 즉 원자가로 나눈 값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원자 무게를 화학적 힘으로 나눈다. 그렇죠. 원자량, 원자가. 이 순서가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무게를 힘으로 나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무게를 힘으로 나눈다. 오, 그렇게 생각하니까 공식 순서가 왠지 덜 헷갈릴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인데요? 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근데요, 이 화학 당량 계산하는 게 단순히 그냥 시험 문제 하나 더 맞추는 거 말고 실제 우리 전기 분야에서는 왜 중요한 거예요? 이 값이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거죠?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단순히 답 맞히는 걸 넘어서 이 개념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 이걸 이해하면 학습의 동기부여가 훨씬 더 잘 되죠? 네, 맞아요. 그래야 좀 더 공부할 맛이 나죠. 그렇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 화학당량 값은 특히 전기화학 반응, 예를 들면 뭐 전기분해라든지 전기도금 같은 분야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전기분해나 전기도금. 네, 혹시 패러데이의 전기분해 법칙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일곱칙, 이법칙. 네, 그 법칙을 보면 전극에서 석출되거나 용해되는 물질의 양은 흘려준 전하량에 비례하고 또 그 물질의 화학 당량에도 비례한다고 하거든요. 화학 당량에 비례한다. 네, 즉 화학 당량 값을 알아야 우리가 특정 양의 전기를 딱 흘렸을 때 얼마나 많은 물질이 반응에 참여하는지, 예를 들어서 도금을 한다면 얼마나 두껍게 도금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와, 그렇군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니켈 도금을 할 때요. 우리가 방금 계산한 이 화학 당량 값 29.35, 이게 크면 클수록 같은 양의 전기를 흘려도 더 많은 니켈이 더 두껍게 석춘된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화학 당량값이 크다는 건 같은 전하량, 그러니까 전자 1몰이 이동했을 때 더 많은 질량의 물질을 석출시킬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왜 배터리 용량이나 효율 계산할 때 아니면 아주 정밀하게 도금 두께를 조절해야 할 때 이럴 때 이 화학당량 개념이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전기기능사 시험에 이 문제가 왜 자꾸 나오겠어요? 바로 전기 기술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이죠. 이야, 그렇군요. 와, 그냥 공식만 달달 외워서 문제 푸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데요. 우리가 계산한 이 숫자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이랑 바로 연결될 수 있다니 갑자기 이 공식이 되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단순 시험 점수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 지식이 실제 세상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보면 학습이 훨씬 재밌어지고 또 오래 기억에 남아요. 네, 확실히 그렇네요. 니켈 말고도 왜 구리 Cu, 나 은 Ag, 아연 Zn 이런 금속들도 전기 도금이나 배터리 같은 데 많이 쓰이잖아요. 네네, 많이 쓰이죠. 걔네들 화학 당량도 다 똑같은 원리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잠깐 연습 삼아서 다른 금속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구리. 구리는 제가 알기로 원자가가 1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구리는 플러스 1가 상태도 있고 플러스 2가 상태도 있죠.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구리 원자량이 약 63.5라고 주어지고 원자가가 1이라고 하면 화학 당량은 63.5 나누기 1이니까 그냥 63.5가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원자가가 2라고 주어지면 63.5 나누기 2니까 31.75 정도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직접 응용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재밌네요. 네, 같은 원소라도 어떤 화학 반응에 참여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원자가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화학 당력값도 변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주어진 조건을 꼼꼼하게 잘 확인하는 게 더더욱 중요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화학 당량 계산 문제는 진짜 좀 자신감이 붙는 것 같습니다. 오, 그러신가요? 다행입니다. 네.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첫째, 화학 당량, 원자량, 원자가 이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 네, 가장 중요하죠. 둘째, 문제에서 준 원자량이랑 원자가 값을 헷갈리지 않고 올바르게 딱 대입하는 것. 그렇죠. 실수 줄이기. 그리고 셋째, 이게 그냥 계산 문제가 아니라 왜 중요한지, 즉 전기분해나 도금 같은 실제 전기 기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와, 완벽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세 번째 포인트, 배경을 이해하는 걸 기억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가요? 네, 단순 암기는 진짜 금방 까먹거든요. 근데 원리를 이해하고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알면 그 지식이 훨씬 오래 남고 나중에 다른 개념 배울 때 연결하기도 훨씬 쉬워져요. 아, 일리가 있네요. 원리 이해의 중요성.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탐구한 내용 최종적으로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전기기능사 학습 노트 블로그에서 다룬 니켈의 화학 당량 계산 문제를 통해서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확실하게 정복했습니다. 네, 니켈 화학 당량. 니켈의 원자가 2, 그리고 원자량 58.70이 주어졌을 때 핵심 공식 뭐였죠? 화학 당량 이퀄 원자량, 원자가. 그렇죠. 이 공식에 따라서 58.70 나누기 2.0 해서 29.35라는 답을 얻어냈습니다. 네, 정답 4번이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원자가와 원자량의 의미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또 이 화학 당량이라는 값이 전기도금이나 배터리 기술 같은 실제 전기화학 분야에서 물질의 반응량을 예측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도 살펴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공식을 이해하고 꾸준히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오늘 다른 내용이 여러분의 학습에 아주 탄탄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저도요. 근데 여기서 딱 끝내기 좀 아쉬운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오, 어떤 걸요? 더 나아갈 게 있나요? 그럼요. 단순 계산 연습을 넘어서요.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그 안에 리튬 이온 배터리 들어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배터리가 충전되고 방전될 때 리튬 이온, Li+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핵심 역할인데 그렇다면 이 리튬의 화학 당량은 배터리의 성능,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지, 즉 배터리 용량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와, 리튬이온 배터리요?
우리가 계산한 화학당량이랑 배터리 용량이랑 관계가 있다고요? 네, 이 화학당량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최첨단 기술의 심장부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야, 생각지도 못했네요. 리튬이온 배터리까지 연결될 줄이야.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와, 이렇게 단순한 시험 문제를 넘어서 확장해서 생각해 보니까 전기 기술의 세계가 훨씬 더 깊고 넓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공부가 좀 더 재밌어지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 정말 알차고 유익했습니다. 여러분의 전기기능사 합격 여정에 저희의 이 분석과 이야기가 작게나마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꼭 합격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